참 안타까운 주택인데요. 바다 경관이 너무 좋아요. 요 뒤쪽에 보이죠? 바다 경관이. 그런데 결국 경매로 나왔어요. 감정가가 9억 7천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4억 7천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철근 콘크리트조로 2층 단독주택입니다. 이렇게 좋은 집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면요. 유치권에 걸려져 있기 때문이에요. 유치권이라는 건 공사하다가 공사대금 못 받을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점유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진정한 유치권자일 경우 낙찰자에게 인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물건은 특수 물건이라고 해서 난이도가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물건을 깨트려야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절반 값으로 매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요. 유치권자는요, 경매 개시 결정 등기일 이전부터 지속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이 기입 등기가 21년도 8월 24일이에요. 이거 보이시죠, 앞에? 그런데 현황조사서를 보면 현황조사 일시가 21년도 9월 1일인데요. 유치권자가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유치권 신고자 3명 중에 디자인맥스 21이라는 유치권자가 있는데요. 금천신용협동조합에게 유치권 포기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내용도 있고요. 금천신용협동조합에서도 유치권 배제 신청서가 제출됐다고도 하는 것 같네요. 다음 매각기일은요, 4월 2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열흘 정도 남았네요. 자, 한번 물건 보시죠. 좋죠. 도로가 쭉 나있고 이렇게 내부 공사는 이 정도로 마감되는 것 같고요. 외관은 거의 공사가 마무리된 듯 하고요. 이런 물건들을 깊게 공부해서 깨트리는 사람들이 정말 찐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유치권은 깨트려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가장임차에는 한번 깨트려 본 적이 있는데요. 우리도 언젠가는 도전해 볼 수 있겠죠. 내일은 이 앞에 보시는 이 물건 임장 가면서 올레길 8코스 임장 조사 가거든요. 내일 이 소돌이와 함께 두 분이 더 함께 임장 조사 가거든요. 지금 무료 임장조사 이벤트를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에 폼 작성 링크 클릭해서 신청하시면 단톡방으로 제가 초대해 드릴게요.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신청받고 매월 저와 함께 올레길 걸으면서 이야기하면서 임장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내일 임장조사 내용 간단히 설명드리고 임장 다녀와서 영상 또 보여드릴게요. 그럼 떠나볼게요. 자, 우주입니다. 대한민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고요. 제주공항으로 갑니다. 다시 제주도를 비추고요. 내일은 이쪽으로 갈 겁니다. 서남쪽입니다. 자, 갑니다. 자, 예래동입니다. 지금 이 노란색 선으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이 구역으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서 임장조사를 갈 겁니다. 자, 먼저 예래포구에 있는 이쪽에 있는 토지 물건으로 먼저 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쪽 8코스를 이렇게 걸어서 이쪽으로 가서 여기에 있는 토지를 또 보고요. 그리고 다시 이쪽 토지를 보고 여기에 있는 단독주택을 또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가서 아까 유치권 걸려있는 단독주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쪽에 올레길을 걸어서 이쪽에 있는 카페 그리고 단독주택을 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돌아오는데요. 돌아오는 길에 여기를 한번 좀 들려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기는 등대가 있는데요. 여기 등대에서 멋있는 자연환경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올 겁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제주도죠. 아까 말씀드렸던 서남쪽으로 갈 겁니다.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예래포구입니다. 예래포구에서 임장조사 시작이 됩니다. 자, 여기에 주차를 하고요. 보시면 바로 위쪽에 있는 여기 있는 토지를 보러 갈 겁니다. 이 토지를 보면요. 평당 285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는 140평입니다. 거래는 20년도 11월에 거래가 된 물건입니다. 보시면은 평당 285만원이니까 4억 원에 거래가 된 거를 볼 수 있고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입니다. 그리고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면 건폐율 5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용적률 한 100% 정도가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기타 법률이 나와 있는데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이라고 좀 나와 있죠.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이라고도 나와 있고요. 가축 사육 제한구역이라고도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토지 이용 계획에 법률에 많이 묶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결국에 건축을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요. 보시면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이라고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토지 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원 들어가 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 여기는 가축 사육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거죠. 근데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있는데 당포연대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은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에서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찾아봐야 되거든요. 이 당포연대가 있어서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으로 지정된 것 같네요. 그럼 당포연대 주위에 건축행위 허용 기준을 찾아보면 여기서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보면요. 자, 여기 제주의 유산 들어오면요. 당포연대 치면 검색해서 들어가면 여기에 있는 클릭해서 들어가서 파일 열어서 보면 되거든요. 여기 빨간색 보이시죠? 제주도 지정문화재. 여기가 당포연대거든요. 이 당포연대 보시면 이 노란색 구역이 1구역, 그리고 초록색 구역이 2구역, 그리고 나머지 3구역이라고 보면 돼요. 이 가까울수록 좀 더 규제가 심해지겠죠. 역사문화 환경 보존 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 기준이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1구역은 개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하고요. 2구역은요, 평지붕일 때 건축물 최고 높이 5m 이하로 지어야 된다 나와 있고요. 그리고 경사지붕 일대는 건축물 높이 7.5m 이하 이렇게 지어야 된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3구역 있잖아요. 3구역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구역은 그나마 좀 낫겠죠. 아까 우리가 본 토지는요, 1730번지입니다. 여기. 그래서 3구역입니다. 3구역에서 그나마 낫다. 건축할 때 그렇게 또 볼 수가 있어요. 요 정도만 알아도 돼요. 진짜로 건축 가능 여부는 제주시청 건축가로 직접 문의해보거나 더 깊게 들어가려면요, 시청 근처에 건축사무소 찾아가서 심층적으로 물어봐야 되거든요. 완전히 우리는 전문가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전문가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보면은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건축할 때 심의 받아라 그런 거예요. 여기는요, 해안 바닷가 쪽에서 200m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지정된 거라 보면 되거든요. 건물을 지을 때 배치나 높이, 형태, 색채 이런 걸 다 심의 받아야 된다. 제주도의 한 70% 이상은 이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있다고 보면 돼요. 이건 제주도가 자연환경이 좋은 관광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게 건축이 가능한가 실질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거 막 따져보다가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제가 이걸 확인 못했거든요. 건물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도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보시면 여기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길쭉하게. 여기 폭이 좁아요. 여기는 좁고 여기는 그나마 좀 낫겠죠. 건물을 지을 때 이쪽으로 지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해요. 내일 한번 현장을 한번 가보고 이제 땅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쪽엔 좀 좁기 때문에 뭐 주차장이나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겠네요. 한번 내일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고 그리고 쭉 해안도로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가서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23년도 2월 달에 거래된 토지입니다. 1037평이고요. 평당 159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자, 보시면 16억 5천만원이네요. 거래 금액이. 그리고 자연녹지에 특화 경관지구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그리고 가축사육 제한구역,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 상대보존지역 이렇게 다 묶여 있습니다. 여러가지 다 묶여 있어서 이 토지가 싼 이유를 알 수 있겠네요. 아까 역사문화 환경보존지역은 제가 설명드렸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도 설명드렸잖아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알잖아요. 가축 사육하면 안 된다 그거죠. 근데 여기 상대보존지역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거는 제주도에만 있는 법인데요. 제주특별법이라 보면 됩니다. 비슷한 개념으로 절대보존지역도 있어요. 절대보존지역은 건축이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나마 상대보존지역은요, 조금 풀어준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거든요. 이 상대보존지역은 뭐 박물관이나 미술관, 그리고 2층 이하의 막 숙박 판매업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좀 어려워지는데요. 그것도 용도지구가 경관보존지구냐 아니면 생태보전이냐 지하수 보전이냐 이거에 따라서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 판단이 되는 거죠. 이런 거는 나중에 깊게 파고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반드시 뭐 건축가나 그리고 건축사 설계사 사무실로 찾아가서 직접 상담해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 묶여있기 때문에 땅값이 좀 저렴하다 그런 판단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자, 그리고 걸어서 쭉 올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쭉 올라갈 건데요.
자, 보시면 여기 토지가 또 있죠? 요거는 2.1평이기 때문에 여기는 별 의미 없고요. 요 뒤에 보시면 68.7평이 나와 있잖아요. 이건 평당 273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22년도 3월에 거래가 됐습니다. 거래가가 1억 8,865만원입니다. 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입니다. 별로 묶여져 있는 게 없죠. 그래서 여기가 땅값이 그나마 좋은 곳이라 보면 될 건데, 여기 보시면 호텔 스카브로 이렇게 나와 있고, 숙박업소 같은 게 나와 있고, 뭐 카페 같은 것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격대가 그나마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바로 옆 땅도 274만원에 평당 거래가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땅 가서 볼 건데요. 여기는 1028평인데 평당 12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 보시면 여기는 자연녹지의 자연취락지구인데 건축계획 심의 대상 구역으로 지정돼 있죠. 쭉 가서 보시면 여기 단독주택 보구, 여긴 평당 230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땅은 100평 정도가 되네요. 건물은 1950년도에 지어진 건물이 있네요. 연면적 23평으로 돼 있고요. 2억 3천만원에 거래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땅 평수가 100평이니까 한 평당 200만원으로 측정이 됩니다. 뭐 건물 한 3천만원 정도 생각을 해서, 자, 보고, 그리고 쭉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자, 여기 있는 단독주택을 보러 갈 겁니다. 여기는 평당 246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는 88평, 건물은 3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1971년도에 지어졌고요. 1층으로 되어 있네요. 실거래가가 2억 1,700만원으로 봅니다. 자, 여기가 좀 비싸죠? 한 16만원 정도 더 비싼 거죠? 그 이유는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여기하고 여기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이 바다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바로 이쪽으로 한 1분 거리 같아요. 바다 경관이 좀 더 가깝기 때문에 그만한 가격을 받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쭉 다시 올라가서 일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127만원 여기 거래가 된 게 보이시죠? 22년도 8월 달에 거래가 됐고요. 8,50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땅은 78평입니다.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인데 뭐 다른 거 묶여져 있는 게 없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땅 모양이 이렇게 세모나게 돼서 별로 좋아 보이진 않네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그런 땅이긴 합니다. 그렇죠? 보시면 건물을 지을 때 여기 공간을 좀 많이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공간이 좁기 때문에 집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땅이 좀 싸긴 한 이유가 또 있다고 바라봅니다. 현장 가서 봐야겠지만요. 그래도 생각해보면 그나마 좀 저렴한 땅이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바다하고도 좀 떨어져 있긴 하죠. 아까 우리가 봤던 경매 물건을 이렇게 쭉 걸어가서 여기를 볼 겁니다. 이 경매 물건을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매 물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그리고 쭉 움직여서 이쪽으로 쭉 걸어와서 이쪽으로 쭉 내려갑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땅들 거래가 된 게 있죠. 이 도로가 이렇게 거래가 됐네요. 도로가 21년도 6월 이게 두 개가 거래가 됐어요. 예, 좀 이상하죠? 왜 21년도 6월에 이 도로를 개인이 샀을까요? 보면 개인이라고 써있죠. 개인이 산 이유는 다 있습니다. 이쪽에 무슨 개발하려고 산 이유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제가 볼 땐 여기가 보면 20년도 10월에 거래가 됐죠. 여기 있는 땅도 가서 볼 겁니다. 여기는 어떻게 돼 있냐면 833평으로 돼 있고요. 법인이 이 땅을 샀네요. 법인이 8억 1,00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 이 앞에 땅도 법인이 탔고요. 같은 법인이 산 걸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이 땅을 보면 보전녹지 지역에 특화 경관지구에 역사문화 환경 보전지역, 보전산지, 공익용 산지 이렇게 접합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보시면 보존녹지 지역 있고요.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보존녹지 지역은 도시 지역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주상공릉 이렇게 암기하긴 합니다. 그 안에 녹지지역에도 세 개로 나눠져요. 보존녹지, 생산녹지, 그리고 자연녹지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나마 자연녹지 지역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생산녹지, 그 다음 보존녹지 이렇게 순으로가 좋아요. 그러면 건폐율과 용적률 때문에 그렇거든요. 보존녹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 지역에서도 자연 환경이나 막 이런 걸 좀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에서 좀 작다. 건폐율은 한 20%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돼요. 역사문화 환경보전지역 아까 당포연대 때문에 묶여져 있는 걸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 보전지역 이렇게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상대 보전지역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저촉이라고 돼 있죠. 저촉은 이렇게 이제 물려있다 이런 거죠. 조금 물려있다. 그리고 절대 보전지역 조금 물려있다. 그리고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이렇게 돼 있어서 여기는 건축 허가 관련해서 좀 따져봐야 될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법인이 샀잖아요. 보시면 법인이라고 보이죠? 네, 법인이 샀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건축 허가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보긴 합니다. 한번 내일 현장 한번 가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위치는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해안도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리고 쭉 해안도로를 따라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또 평당 132만원에 20년도 4월에 거래된 토지가 있습니다. 4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네요. 여기는 보전녹지 특화 경관지구 이렇게 돼 있고, 여기도 건축계획 심의 대상구역 이렇게 돼 있네요. 상대 보전지역 이렇게 또 저촉 이렇게 돼 있어요. 저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앞에 이거 여기는 도로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지라서 그나마 낫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썬빌리지에서 여기 썬빌리지라고 있는데요. 이종 근린생활시설 여기 한번 가볼 건데요. 여기는 평당 692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4억 5천만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대지 면적은 65평이고 연면적은 건물의 면적입니다. 34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층수는 B1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1층이긴 하지만 위쪽으로 조금 상태가 지대가 여기가 좀 높은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이거 좀 낮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또 이제 단독주택도 한번 가보고요. 여기 단독주택은 평당 908만원에 거래가 됐고요. 대지 면적은 93평이고 건물은 29평이네요. 그리고 2층으로 돼 있는데요. 8억 4,900만원으로 23년도 6월 12일 날 거래가 됐습니다. 위치가 너무 좋아 보여요. 보면 바로 바다 경관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번 근린생활시설 가보고, 여기 커피숍 같은데요. 커피숍 같은데 한번 가보고, 그리고 여기도 단독주택 한번 보고 해서 다시 이렇게 쭉 돌아올 예정입니다. 쭉 돌아오다가 이쪽에 있는 등대가, 여기 멋있는 등대가 보여요. 이쪽에 등대 한번 이거 보고 이렇게 돌아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쭉 와서 여기에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일 사전 입장 조사 갈 곳을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 갔다 와서 영상 편집해서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무료 입장 이벤트 신청받고 있으니까요.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셔서 단톡방 초대 받으시고 단톡방 들어오신 분들에 한해서 매월 소돌이 함께 이벤트 참여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